안녕하세요. 조합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동백파로 김현우입니다. 바쁘신 가운데 오늘 이 간담회에 참석해주신 조합원님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는 그동안 우리 조합 사업 진행되어 온 과정에 수많은 우여곡절을 겪었고 우리 조합이 처해 있는 당면한 과제들과 현 상황에 대해 전문 PM 업체에 진단을 요청하였고 그 회사의 대표를 초청하여 설명을 듣고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오늘 진행은 오세진 발의자 대표께서 하셔야지만 급한 가정사로 지방에 다녀오셔야 해서 제가 대신 진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이 점 널리 양해 말씀드리고 조금 늦더라도 참석하신다고 하였으니 그때 발의자 대표 인사말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공사를 대변하는 집행부를 해임하고 조합원을 위한 집행부를 구성해야 합니다. 현재 우리 조합은 매우 중요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우리 조합원들의 재산과 권리를 지켜야 할 집행부의 조합원이 아닌 시공사의 이익을 대변하고자 사업 지연, 운운하며 조합원들의 판단을 흐리게 하고 있습니다. 사업 지연을 빌미로 조합원들의 이익과 재산을 강탈하려는 집행부와 시공 조건을 조합원을 위해 해임 및 변경을 해야 합니다. 사업 지연을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재산을 지키고 사업 이익을 조합원에게 돌려달라는 것입니다. 일반 분양가는 계속 올라가고 이익은 발생하는데 사업의 주인인 우리는 동냥하듯 사정을 해도 끝값 주듯 던져주고 부담금 발생하지 않는 사업 구조에도 부담금을 징수하고 이익을 시공사 사업 지연 빌미로 강탈하려고 하니 이를 막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모르시는 어르신들 설득하여 큰일이라도 날 것처럼 설명하고 사업 이익이 많은 이 발생하는 것을 모두 속이는 것을 진정한 조합 집행부이며 이를 조력하는 정비업체, 시공사 이대로 두고 강탈을 당해야 하는 것입니까? 부담금 없이 입주 가능하고 사업 이익도 시공사가 제시한 금액보다 10% 이상 절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것을 포기하려 하는 것입니까? 왜 우리의 가치를 모르는 것입니까? 조합 집행부와 시공사가 말하는 사업 지연의 사유에 대해 검증을 해보고 사업 지연을 운운하는 것입니다. 조합 집행부와 사업 시공사는 다음과 같이 거짓된 사업 지연 사유를 들어 조합원들을 현혹시키고 있습니다. 첫째, 지역 시공사 인센티브 조합 사업 부지 매입, 추가 부지 매입을 발생한 건축 면적 인센티브 모두 거짓입니다. 둘째, 지역 시공사 인센티브 이종 일반 주거지역 사업지만 적용 대상이며 우리는 준주거지 상업지역으로 제외되는 지역입니다. 담당 주무관 확인했습니다. 셋째, 추가 부지 및 건축 면적 초과에 대한 사유 또한 명백히 비이익이나 사업을 방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담당 주무관 이 역시도 확인했습니다. 대략 이 세 가지만 보더라도 조합 집행부와 시공사 자기네들의 이득을 취하기 위해 지금까지 철저히 조합원을 유망하였고 조합원들은 이를 농간에 놀아놨던 것입니다. 사업에서 발생하는 이익은 시공사에서 다 빼앗겨도 아무 주장도 할 수 없는 잘못된 계약을 반드시 변경해야 합니다. 이런 구조로 유도하고 방임한 집행부는 모두 해임하고 새로이 집행부를 구성하여 우리의 권리를 되찾아야 합니다. 이제 조합원님들 궁금해 하시는 것을 사전 리서치에 통해 취합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정DNC 황성아 대표를 모시고 답변을 들어보려 합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저 주식회사 정DNC 대표 황성아입니다. 저희 회사는 전기업체, 가로등 전기사업, 기타 개발사업의 전문 PM 행정업체입니다. 그래서 발의자 대표인 오세진 대표님께서 저희 회사에 이 현장에 대한 의뢰를 해주셨고 여기에 총회 진행을 저희 회사에 부탁을 하셔서 저희가 이 현장을 검토하게 되었고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리서치를 했던 조합원들이 궁금해해왔던 시공사 측 그리고 조합에서 조합원님들한테 말씀드렸던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는 선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 얘기가 틀리다면 언제든지 저에게 질타를 해주시고 거기를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말씀을 더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총회는 시공사의 해임에 대한 모든 초점이 잡혀 있는 것처럼 조합원들이 질의를 하셨고 그런 문제를 저희 회사에 의뢰를 많이 하셨습니다. 근데 이번 총회는 그 첫 번째 5분의 1 발의를 통해서 총회를 개최하다가 조합에 요구를 했는데 조합에서 사업 시행인가와 관리 처분인가를 함께 총회를 개최하는 거로 통지를 했었습니다. 근데 저희 그 발의자 대표 쪽에서는 관리처분, 시공사 본계약, 사업 시행인가 전에 조합원들이 시공사와 조건 변경을 통해서 지금 현재 시장에 맞게 조합원들의 이익을 가져가고 그런 다음에 시공사 본계약을 체결하고 관리처분인가 사업 시행인가를 하기 위한 방법으로 현 집행부가 시공사 협상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선행을 하기 위해서 이 일을 발의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덧붙여서 정관 변경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면 산후 양정 재건축 정관을 보시면 조합장 및 임원 이사가 해임될 경우에는 직무대행을 상근 이사가 한 해서만 직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다른 대한민국 어느 조합에 가도 표준 정관에는 상근 이사, 이사 또는 감사가 연장자 순으로 직무대행을 수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산호 재건축 아파트는 상근 이사에 하나에서 준해 있습니다. 이 얘기는 곧 조합장이 지정한 상근 이사, 집행부 외에는 직무대행을 할 수 없게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형평성이 어긋나고 혹시라도 조합 집행부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법원을 통해서 직무대행을 수행하는 것보다 조합 내부에서 직무대행을 수행해서 그 다음 사업을 진행하는 게 원활하기 때문에 그걸 변경하고자 5분의 1 발의에 넣었었고요. 또 한 가지 정비업체 변경에 통해서 했던 부분은 조합원의 조건, 조합원을 대변해서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조합원을 대변해서 조합원의 이익과 행정적인 부분을 정확하게 진단해서 조합원에게 알려주고 조합원들을 위해 일을 하라고 선정한 게 정비업체입니다. 맞죠? 그런데 그런 중요 부분들이 누락되고 조합 집행부가 실질적으로 조합 재산적 권익을 지키지 못하게 업무를 소홀히 했기 때문에 발의자 대표 쪽에서는 저희 조합원들을 위해서 일을 할 수 있는 정비업체를 다시 변경하고자 해임 발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조합에서 총회를 같이 열겠다고 해서 같이 여는 거는 문제가 없는데 그렇게 열어버리면 사업 시행인가 관리 처분인가 공개하기 체결되기 때문에 그 뒤에 변경하려면 또 다른 그런 문제가 산적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 해야 될 일은 조합 임원 해임을 우선 진행하는 게 옳다고 해서 다시 10분의 1을 발의를 다시 해서 조합 임원 해임 총회를 개최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조합에서 그 발의자 대표 쪽이 진행하고 있는 이번 총회에 대해서 법원에 총회 개최 가처분 문제를 신청해서 다음 주 화요일 날 법원에서 심리가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예상하는데 선고는 총회 개최 토요일 전 금요일 또는 목요일 오후에 선고가 날 예정입니다. 그 선고에 따라 그게 기각이 되면 현 발의자 대표가 진행하는 총회는 법적으로 전혀 하자가 없고 진행하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것이고요. 만약에 인용이 된다면 조합에서 그 총회 개최 가처분에 대한 취지에 따라 5분의 1 발의를 해놓고 조합에서 총회를 개최하기 때문에 이중 총회가 되므로 개최를 금지한다는 인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 21일 총회에 대한 부분은 진행이 될 것이라고 사료가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먼저 말씀드릴 게 발의자 대표들은 시공사 계약을 해지하고 동원 개발과 계약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조건을 변경하고 현 시장에 맞게 조합원 이익을 조합원들 스스로 가져가고 시공사는 시공 조건과 거기에 따른 노력에 따른 대가를 주면 되는데 현 시점에는 시장성은 향상되고 있는데 조합은 항상 그 자리입니다. 처음에 계약했던
가게에 추임받았던 추가 부담금 그리고 개발이익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합이 사정을 해서 억지로 사정해야 찔끔찔끔 조합원들이 조금만 다른 소리하고 어떤 그런 문제점을 찾으면 조금 더 주고 실질적으로 주인은 조합원 여러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도급 방식을 지금 확정지분제 방식을 도급제 방식으로 변경을 하고 시장성에 맞게 모든 발생되는 이익은 조합원이 가져가자는 취지에서 협상을 다시 하자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당연히 동원이 이 현장을 위해 노력한 것은 맞습니다. 저도 동원하고 이런 감정 있는 것도 아니고 시장의 변화 있는 그대로 오픈을 해서 조합원들에게 정정당당하게 받아갈 수 있는 구조를 가져가야지 사업 지원 이외에 있는 세부적인 사항은 공개하지 않고 추정액으로만 조합원들에게 얘기해서 분담금을 내고 발생하는 이익에 대해서 일부분만 조합원들에게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합원들은 그게 진정한 맞는지 틀린지 판단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어서 한 말씀을 드리면 대부분 다른 조합에는 그 확정 지분제 하는 현장들이 대부분 분양성이 낮거나 소규모 재건축을 많이 합니다. 조합원들이 판매 수익이 낮기 때문에 돈을 조달할 능력이 없고 향후의 가치를 평가해서 그 향후의 가치에 맞게 확정 지분제를 주고 조합 시공사가 이익을 가져가는 구조를 대부분 합니다. 그러나 이익이 나는 현장들은 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익이 남는데 왜 그 이익을 시공사에 다시 줄 이유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발의자 대표 쪽에서는. 근데 여기에 집행부가 한 가지 아쉬웠던 점은 그런 것입니다. 요즘은 외부 기관에 그 금융 조달비 사업성을 검토하는 타당성 보고 검토를 발행해주는 기관들이 많습니다. 조합 집행부에서 조합원들이 이렇게 갈망하고 있는데 우리가 갖고 있는 재산의 가치, 동원이 정당하게 이돈을 받아가도 우리가 납득할 수 있는 것들은 1,500에서 2,000만 원만 주면요 한 달 반 정도 걸리면 정확하게 분석해서 보고서를 만들어 드립니다. 검증하는 기관에서 그렇게 조합 집행부는 그런 걸 만들어서 정확하게 조합원들에게 설득을 하든지 아니면 동원이 가져가는 돈이 많다면 동원과 싸워서 우리 조합을 재산을 지켜야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네. 조합 집행부는 조합을 재산을 지키고 안전하게 사고 갈 수 있게 역할을 조합을 대신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이런 점이 부족하기 때문에 발의자가 조합 집행부를 교체하고 우리 조합원들을 대변하면서 이 사업을 끌고 갈 수 있게 하기 위한 총회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이 영상을 저희가 제작을 해서 전 조합원들한테 알릴 겁니다. 여기 시공사 관계자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동원의 감정도 없고요. 그러나 조합원 입장에서 저에게 의뢰했기 때문에 조합원 입장에서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거를 진행하면서 여러 가지 질의를 했었습니다. 첫 번째, 일반 도급계약의 경우 진행된 공사비만 지급하면 계약이 해지가 가능한지를 조합원들이 물어봤습니다. 도급계약 경우에 진행된 공사비만 지급 당연히 우리가 한번 되짚어 보겠습니다. 동원이 계약을 체결하고 조합을 위해서 했던 일, 실질적인 실행된 시공사에서의 역할, 시행한 업무에 따라 그 비용은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동원건설은 가계약 체결 이후에 입찰 보증금 20억 하고 조합 운영비 약 3억에서 5억 정도 되는 돈을 조합에 대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대여금으로 인해서 조합이 엔지니어를 설정해서 사업 승인, 사업 시행인가를 받기 위해 건축 시행에 대한 모든 준비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거기에 추가적으로 사업성 높이기 위해서 추가 부지 매입을 한 것 이외에는 실질적으로 시공사 한 역할은 없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네. 시공사가 2차 보증 20억과 운영비를 주고 가지고 조합에서 엔지니어를 선정해서 인허가 관련된 진행했고 추가 부지 매입이 필요해서 추가 부지 매입을 통해서 추가 부지 매입한 것 외에는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손해배상이라는 것은 그 시공사가 실질적으로 조합에 투여한 돈, 기회비용, 발생한 업무에 대해서 비용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 현장에 시공사가 착공을 해서 공사를 한참 하고 있다. 그러면 타자라는데 상당히 많이 복잡한 겁니다. 그렇지만 현재 기준에서는 사업시 공개가 체결하고 아무것도 한 게 없고, 그리고 부지 매입 같은 경우는 시공사가 조합원의 권리를 취득한 거지, 그리고 재산 평가 따로 받지, 그런 부분 때문에 추가적인 부분은 따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단지 그 시공사가 기회에 보이지 않는 기회비용으로서의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민사적인 측면이고 사업 지연에는 아무런 행위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약 해지는 총회를 통해서 언제든지 가능하고요. 지금 시점뿐이 아닌 이후에 이번에 공개하기 체결되고 공사 한참 진행하고 관리처분 인가가 나서 시장성이 더욱 좋아지고 뒤늦게 조합원들이 깨닫고 이건 도저히 이렇게 응답할 수가 없다 해서 공사를 진행하는 중에도 언제든지 계약 해지는 가능합니다. 단지 지금 조건을 변경하고 그 조건이 수용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한다면 지금이 기회라는 것입니다. 왜? 타결하기가 상당히 좋습니다. 비용 정산하기도 좋고 시공사가 지급할 돈이 상당히 적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계약 해지는 가능하되 손해배상이 발생할 수 있지만 그 현재 산업 재건축 아파트에서 시공사가 한 역할이나 봐서 감안했을 때 여러분들이 보셔도 충분히 판단이 되실 거라 사료가 됩니다. 그리고 시공사 지위 확인 소송에서 시공사 승소하는 판례가 있습니다. 이걸 걱정을 되게 많이 하십니다. 우리 동원에서 만약 사업 지연을 할 수 있게 사업을 방해해서 사업 지위 확인을 통해서 다른 시공사를 선정할 수 없고 공사를 진행할 수 없게 만들 수 있다고 말씀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송은 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단지 이런 승소 사례는 절차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시공사가 이기는 것입니다. 최근에 절차를 지킨다는 얘기는 어떤 것이냐면 일반적으로 정관에는 도정법에는 조합의 총회를 열어서 5분의 1 총회를 열어서 조합원이 가만히 참석해서 계약을 해지하고 통보를 하게 되면 계약 해지 통보를 할 수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 통보를 하게 되면 시공사에게 일방적인 계약 해지를 당하는 거기 때문에 법원의 판단에 따라 인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이걸 하지 않고 시공사가 어떠한 소송을 걸어도 시공사가 공사를 하고 있는 현장도 행위를 할 수 없는 게 딱 한 가지 있습니다. 이것은 어느 시공사 실인척 있거나 법무법에 어디 가도 제가 제시하는 방법을 얘기를 한다면 절대 시공사가 우리 지휘자 확인 소송에서 이길 수 없습니다. 그게 어떤 것이냐? 저희가 민사적인 책임, 손해배상에 대한 책임, 시공사에게 예정 추산에 의해서 손실날 수 있는 금액들을 사전에 제2 기관에 의뢰를 해서 금액을 산정해놓고 그 금액에 대한 손해배상을 줄 것을 약속하는 총회에 안건을 옮겨서 이 세 가지 시공사 계약 해지, 손배에 대한 책임, 추산액 이 세 가지를 함께 추인을 해서 나중에 시공사 계약 해지하더라도 우리는 이 시공사에게 이 정도의 손실이 발생했을 거라고 산출을 했고 이 금액을 줄 의사가 있고 그럼으로써 시공사는 이 금액을 받으면 재산상의 손실이 발생하지 않습니다라는 것을 사전에 추인해서 총회에 인준을 낸다면 단 1%도 법원에서 인용될 가능성은 없습니다. 이건 제 말이 틀린지는 지인들한테 한번 알아보시면 될 겁니다. 단지 절차만 잘 지킨다면 그리고 시공사에 그동안 진행해왔던 그거에 대한 손해배상을 사전에 추산액을 발산해서 이거에 대한 보상을 추인을 한다면 절대 시공사가 제기하는 소송에서 패소하지 않습니다. 네, 그럼 다음 질문 중에 보시면 소송에 들어가면 사업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소송은 민사적인 측면만 남기 때문에 사업 진행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공사가 지휘자 합의 구성에서 공사금지, 가처분 금지 또는 시공에 관련된 부분을 인용이 되지 않는다면 사업은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사적인 측면, 조합과 시공사 간의 손해배상에 관련된 부분은 별도로 진행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업 진행과는 아주 아무런 관계없이 무관하게 진행이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조합장 및 이사 해임 시 새로운 조합장 및 이사 선임하면서 사업 지연되는 걱정을 하고 계십니다. 당연히 사업이 지연됩니다. 지연이 안 된다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그렇지만 그 지연의 기간이 얼마냐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조합장이 해임이 되고 선관위를 구성해서 새로운 조합장을 선정하는 데까지 2달 반 정도가 걸립니다. 최대 3개월이면 새로운 집행부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3개월이라는 시간과 여러분들이 잃어버리고 손실당하는 돈의 금액에 지난다면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여러분 조합원들이 선택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제가 측면에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예상하는 추산액으로는 절대 조합원들이 일반 분양가 동원이 제시한 2,030만원, 공사비 550만원을 기준으로 저희가 역학을 했을 때 그대로 다 동원 주고 수용을 하더라도 조합원들이 추가 부담금을 발생하지 않습니다. 조합원들 추가 부담 발생하지 않으면 추산액이 약 100억 정도 됩니다. 왜냐하면 7천만 원씩 정도의 추가 부담이 발생하고 7천만 원, 130명 7천만 원 발생하는 금액 외에 그리고 30평을 신청해서 5평을 환급받는 분들에 대해서는 7천만 원 환급을 받아가실 수 있는 구조가 나옵니다. 네, 저희가 추산을 했을 때는 충분히 이 금액은 나오고요. 거기에 추가로 말씀을 드린다 그러면 분양가 2,030만 원은 상당한 보수적으로 분양을 하는 것입니다. 현재 저희가 세 군데 메이저 회사를 통해서 타당성 의뢰를 했을 경우에 현재 산업 재건축 아파트가 일반 분양을 했을 경우에는 2,300만 원까지 허브에서 가능하다라는 판단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현재 동원에서 제시한 상가 분양, 오피스텔 분양 상당히 보수적으로 선정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시공사 입장에서는 확정 지분제를 하다 보면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분양 예정가를 소급해서 적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가 같은 경우는 정확한 제가 추산액으로 말씀드리기 때문에 동원이들 제시한 조합원 분양가는 총당 2천만 원 정도 되고 일반 분양으로 시공사가 편입하는 금액은 약 800만 원대가 측정되어 있고 오피스텔은 평당 약 800만 원 정도의 예상으로 추산액을 잡아놨습니다. 판매 수익입니다. 그거는 상당히 제가 보수적으로 잡았다고 판단이 들고요. 그거를 제끼더라도 순수한 공사비만 보고 550만 원 공사비에 일반 분양 1,020만 원이면 제가 장담합니다. 여러분들 추가 부담 내지 않고 그 조건만으로 수용이 된다면 동원이 그 정도까지는 수용을 해주시는 게 조합원들에게 충분히 이익을 돌려줘도 동원도 충분한 그 이상의 이익을 가져갈 수 있는 구조라고 제가 보고 있습니다. 동원의 입장과 차이가 있겠지만 그리고 시공비 같은 경우는 제가 550이면 현재 대한민국 그 메이저 시공사 기준으로 했을 때 550이면 하이엔드급입니다. 제가 이 현장만 하는 게 아니라 전국에 있는 시공사 정비 사업을 하고 있지만 대부분 지금 시공단가 책정되는 금액이 하이엔드급이 540에서 560 사이에서 하이엔드급이 계약 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하이엔드는 뭔가 아시죠? 최고급 자재의 최고급 시공 브랜드를 걸었을 때 하이엔드라는 금액을 쓰고 있습니다. 그 금액이 현재 550에서 560이고 지금 현재 제일 비싼 600만 원대 공사를 받는 곳이 현대 H. 대한민국 최고의 강남의 아파트를 칠 때 H가 지금 최근에 광주에서 제시한 금액대가 600만 원대입니다. 그리고 풍양 메이저 시공사 제시한 금액이 540만 원대입니다. 하이엔드 브랜드. 그리고 지금 현재 동원개발이 우리나라 그 도급 순위 20 언더 순위가 될 겁니다.
현재 20원더의 시공사들이 현재 시공비를 타결하는 금액은 560에서 570입니다. 실수했습니다. 470에서 약 480 정도의 기준 공사비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랬을 때 공사비에서 가져가는 이익도 상당히 크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550 정도의 공사비를 가져가는 구조라면 조합원들한테 최소한의 분담금은 받지 말아야 된다고 저 개인적으로도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동원을 계약을 해지하자는 게 아니죠. 그죠? 그만큼 이만큼 돈을 벌어가고 있는데 우리 조합원들이 바보도 아니고 최소한의 이 금액만큼은 보조를 해주는 게 동원의 역할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 대신 확정지분 장점을 최소한 양쪽이 다 가져갈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발의자 대표가 이렇게 목을 매고 이 조건을 타결하기 위해서 저희를 통해서 의뢰했고 이렇게 조합원들이 호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동원을 계약 해지하고 사업을 지연하자는 게 절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다섯 번째, 일부 메이저가 온다면 확신만 있으면 몇 개월이라도 기다리겠다. 왜? 이런 얘기는 당연히 하실 수 있습니다. 메이저 시공사가 오면 아파트 브랜드 프리미엄이 한 1억 5천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조합원들은 각각 계산을 받는 것보다 시공사 얼마 받는 것보다 브랜드 프리미엄 1억 5천을 기본 다 배정을 받아가는 겁니다. 근데 우리 현장이 예전부터 오면서 우리 현장에 관심도 없었고 동원회에는 도와주는 데가 없었고 우리의 가치를 계속 이대로만 유지하고 알고 계신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안에 갇혀져 있는데요. 밖에 세상은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게 엠마의 우물안의 개구리입니다. 우물안의 개구리는 맨날 그 상태만 알고 있습니다. 세상은 안 보이기 때문에. 밖에는요, 도시가 바뀌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 길 건너에 보시면 정리하게 들어오잖아요. 예전에 시작할 때 없었잖아요. 벌써 시장이 변하고 부산도 벌써 아파트 분양가가 2,300만 원대를 홀가하고 내년에 2,500, 600 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항상 2천만 원대에 머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최대 이익은 2천만 원대 면에서 그 2천만 원 가지고 이익을 가져가야 된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시장이 변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시장은 변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시장 변화를 인지를 하기 위해서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메이저 시공사 기준은 딱 몇 가지가 안 됩니다. 첫 번째, 도급공사비가 무조건 1,000억이 넘어야 됩니다. 예전에 동원이 제시했던 예전의 사업기획 458만 원대로 하면 1,000억 언더가 안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메이저 시공사가 관심이 없었던 겁니다. 그러나 550만 원 기준에 연면적 2만 4천 평 늘어났지 않습니까? 그러면 총 공사비가 1,300억대까지 올라갑니다. 대한민국 메이저 1군 시공사 안 올 때는 없습니다. 다 옵니다. 그리고 공사비 550이면 안 올 시공사가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단지 기존의 시공사가 있기 때문에 시공사 안에서도 룰이 있습니다. 계약을 해지하기 전에 영업행위를 하거나 그 현장을 건드는 것은 상도덕에 어긋나는 거기 때문에 시공사가 어떤 컨택도 해줄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럴 때 판단을 어떻게 하시냐? 내 가치를 내가 스스로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조합원들이. 왜? 우리 가치가 2천만 원짜리밖에 안 될까? 우리 가치가 진짜 시장에 내놨을 때 2,300만 원 가치가 되고 메이저가 시공사가 올 수 있다? 라고 판단을 해보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두려움이 없어지는 겁니다. 모든 사회는 새로운 걸 적응해 갈 때는 두려움이라는 게 있습니다. 내가 이걸 사용할 수 있을까? 이게 통용된다? 이게 사업 지원이 개선되도록 우리 입증할 수 있을까? 지금 여러분들은 가지고 있는 준비는 다 끝나 있습니다. 건축심이 다 끝나 있죠? 모든 사업 비밀가 다 나고 관리시험이가 남겨두고 있죠? 사업시험이가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럼 남아있는 게 뭐냐? 시공사 공개하고 이주 확정하고 이사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길어져 대부분 정비 사업 지연되는 이유가 한 가지입니다. 인허가 되고 관리처분 때까지 가는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그럽니다. 대부분 재개발 지역은 조합 설립인가 나고 정비계획 수립 변경을 통해 2년, 3년을 지연되고요. 시공을 선정하고 나온 이후에도 2년, 3년 뒤에 정비계획 변경하고 이주계획 수립하고 철거하고
제척부지 매입하고 이런 과정 속에 시간이 다 흘러가기 때문에 기간도 오래 걸리고 그 과정 속에 시공사가 변경돼도 물가 상승률 때문에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한 것입니다. 여기 맞물려서 말씀을 드리면 시공사 매니저를 바꾸면 시공사들은 맨날 공사비 올리고 조합원들을 괴롭힌다라고 말씀 많이 하십니다. 이거 다 거짓말입니다. 물가 변동률을 적용하는 것은 요즘 조합 설립인가 사례를 보시면 착공까지 계약 분계약을 체결하고 착공까지 가는 기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물가 변동률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5년 뒤에 계약을 해놓고 5년 뒤에 착공을 하면 5년 뒤에 인프라는 올라가는 거고 물가 변동이 발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 조합이 하는 경우는 3년 이내에 물가 변동이 없고 3년 이후에는 조정한다라고 많이들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시공사 변경하고 매니저를 선정한다 쳤을 때 공개를 체결했을 경우에는 550을 주는 조건이라면 3년 이내 착공 이후에 3년 이내에 물가 변동이 없게 그래서 3년 이내 착공이 다 가능한 겁니다. 계약 조건에 따라 달라진다는 겁니다. 모든 것은 시공사 선정도 계약에 따라 달라지는 거지 시공사가 임의로 틀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단지 조건에 따라 달라지고 우리 조합이 갖고 있는 컨디션에 따라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그럴 때 추가 부담이 발생하고 공사비가 발생하는 거지 바로 이주 가능하고 바로 착공 가능한 현장은 절대라는 말 표현은 적절치 못하겠지만 공사비 인상에 대한 발생하는 부분은 거의 없을 거라고 사료가 됩니다. 그리고 계약을 추인을 할 때 공사비를 너무 낮게 책정하거나 대부분 소규모 재건축에서 말씀할 때 대부분 제시하는 공사비가 500만 원 이하됩니다. 대부분 어디 가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왜? 500만 원 이상이면 사업성이 안 나오니까요. 그래서 메이저 시공사를 선정할 수 없는 게 대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현장은 550만 원 공사비를 줄 수 있는 가능한 게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일반 분양이 많고 판매 수익이 많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 좋은 사업성을 가지고 스스로 평가를 절하는 것 자체는 저희들이 봤을 때는 좀 이해가 좀 못되고 시공사하고 타자라는 부분을 좀 더 강력하게 타결을 해서 진행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런 타결이 되지 않았을 때 우리는 무조건 동원하고 가야 되냐라고 하실 때 메이저 시공사도 조건이 이런 거기 때문에 이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가치를 스스로 아시고 우리의 조건이면 메이저 시공사가 올 수 있다 없다는 스스로 판단하시기 가장 좋고요. 우리 한 달에만 걸치면 다 메이저 시공사 가족에도 누구 시공사 있잖아요. 한번 물어보세요. 공사비가 1,300억이고 시공사가 550억이면 이 회사에서 우리 공사할 수 있겠냐? 다 땡기라고 하실 겁니다. 그리고 공사비 600만 원대라는 것은 진짜 해운대 한복판에 해운대에서 제일 비싼 아파트 짓기로 600만 원대 줄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허무맹랑한 소리에 귀담아 듣지 마시고요. 우리나라 도급 순위 1위에서 상위 메이저들은 평균 도급 공사비는 현재 520에서 530이 최고 맥심이고요. 하이엔드를 원할 경우에는 550, 특 하이엔드가 올라갈 경우에 600만 원대의 시공비가 형성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분양에 대해서 말씀을 여쭙습니다. 골든타임즈 분양에 대한 선분양에 대한 궁금증을 여쭤보시는 분이신데요. 요즘 정비사업체에 가장 많이 쓰는 방식입니다. 골든타임 우리 현장에 가장 분양성은 좋은 시점에 조합원들이 원하는 시점에 일반 분양을 하는 겁니다. 이런 조건을 시공사하고 계약을 체결할 때 우리 조합원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골든타임 때 조합원들이 원하는 시기에 일반 분양을 할 수 있도록 계약서에 명시를 하는 겁니다. 시공사가 일방적으로 공사비를 조달하고 먼저 가져가기 위해서 분양하는 게 아니라 조합원들이 봤을 때 가장 시장성이 좋았을 때 선택해서 분양을 하는 시점을 조합원들이 정하는 겁니다. 요즘 대부분 정비사업 가면 골든타임 분양 많이 얘기를 하실 겁니다. 그게 바로 골든타임입니다. 그게 지금 현재 2,020만 원이 올해라면 내년에 부동산 시세가 올라간다 그러면 2,300만 원 가능한 시점에 분양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사전에 최저 분양가를 산정해놓고 그 최저 산정가가
오버가 안 될 경우에는 그 분양가에 하는 거로 타자를 보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2,300을 하는 거로 하되 6개월 안에 2,300이 넘지 않으면 2,300에 분양하는 거로 시공사하고 계약을 맺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최종 우리가 이익이 가능한 분양가까지는 산정할 수 있는 게 골든타임 분양제라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다음은 조합 2번을 다음 해임해 버리면 누가 이익을 하냐? 당연히 이런 걱정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번 총회를 개최해서 임원이 해임이 된다면 아쉬웠던 점은 저희가 직무대행이 조합 감사가 수행할 수 있다라 그러면 감사가 수행했으면 별 문제 없이 바로 다음 행위를 할 수 있겠지만 조합 2번이 해임이 되게 되면 저희가 법원에 직무대행자 요청을 하게 되면 3주 안에 직무대행자를 법원에서 지정해 줍니다. 그 직무대행자의 역할은 새로운 집행부가 구성되기 전까지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직무대행이 오셔서 선관위를 구성하고 조합 임원 그 후보를 선정해서 총회를 개최하는 데까지의 역할을 하다 보면 직무대행이 선정되고 총회 개최해서 새로운 임원을 선출할 때까지 최대 3개월이면 모든 것이 끝납니다. 또 한 가지 행정적인 부분은 저희 조합에는 어디나 정비업체가 있습니다. 행정적인 부분이나 업무적인 진행은 정비업체가 다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리 업무는 정비업체가 진행하기 때문에 크게 업무에 지장은 초래하지 않는다고 보는 겁니다. 단지 발생한다는 것은 조합 새로운 임원을 선출하기까지의 기간이 소요된다는 것 뿐입니다. 다음은 시공사 계약 해지 시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이 있음 손해배상 시 조합원의 이익금이 감소한다라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당연히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이거는 누구나 하실 수 있는 일이고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이익이 절감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시공사가 계약을 해지했을 경우에 발생하는 손실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줘야 되는 게 맞는 거고 그 보상 금액만큼은 손실의 조합이 감당을 해야 됩니다. 그 금액의 차이가 중요한 거죠. 예를 들면 시공사를 변경해서 조합 이익을 200억을 가져온다 치면 조합원들이 시공사에게 돌려주는 돈이 50억 미만이라면 조합원은 150억을 버는 겁니다. 결론은 더 많이 큰 돈을 벌기 위해서 소정의 금액은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 당연히 계약을 하면 위약거리라는 게 있잖아요. 위약거리에 손해를 주는데 그 주는 손해의 가치가 얼마냐가 제일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의 금액이 최소화되고 가장 적절하게 객관적으로 적게 줄 수 있고 이해관계 성립이 많이 복잡해지지 않고 그럴 단계에 만약 해지를 한다면 그 시점이 조합원들한테는 비용을 줄이는 하나의 방법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9번째, 일반적으로 시공사 변경 시 시공사에 따라 설계 변경되는 경우가 많은데 건축 심의에 대한 다시 변경을 함으로써 사업이 진행되는 것이 의료가 된다는 조합원들이 말씀이 많았습니다. 잠시만 물 한 컵만 먹고 하겠습니다. 네, 당연히 설계 변경을 하게 되면 건축심 변경을 하게 되면 기반의 변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단지 이게 중대한 변경이냐 경미한 변경이냐의 차이입니다. 중대한 변경이라는 것은 뼈대가 흔들리거나 동이 바뀌거나 구조적인 변경이 중대한 변경이고 층고 변경 이런 경우 중대한 변경이고 경미한 변경 같은 거 뭐 골조를 건들지 말고 우리가 안에 있는 유니트 타입 있죠. 방의 구조나 뼈대를 건들지 않고 유니트를 변경하는 이런 것들은 경미한 변경으로 기간은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공사를 선정할 때 두 가지 방법입니다. 시공사가 제시하는 설계 도면에 의해서 건축 심의를 받고 설계를 그리는 경우가 있고요. 조합이 땅에 맞게 구조로 설계를 받아서 그 판매 수익을 높이기 위해서 최대의 세대를 늘리기 위해서 극대화하게 설계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조합을 시공사에서 수용하게 하면 됩니다. 계약 조건에 따라 우리 시공사가 되기 위해서는 건축심의 변경을 하지 않고 단지 경미한 변경으로 대부분 예를 들면 현대, 레미안 그 특색의 방의 구조와 평면 구조가 있습니다. 색칠되어 있고요. 그런 거에 변경을 제한하고 그 제한에 경미한 변경을 한다면 제가 봤을 때는 건축 심의로 인해서 변경되는 기간은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중대 변경 제외한 경미한 변경은 대부분 계획을 잡고 변경하고 하는데 거의 제가 50일 안에 다 처리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공사가 변경 시 이익이 많다면 변경도 좋은 선택이지만 일반 분양의 이익은 예전 금액으로 변동이 많으므로 이익이 분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성급한 시공사 변경은 제고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이 얘기는 2,030만 원에 제시한 분양도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동원개발에서 제시한 2,030만 원은 불안정한 확실한 그런 분양가고 다른 시공사가 제안한 분양가는 불확실하다.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최소한 2,030만 원 상당한 보수적인 분양가입니다. 부산에서는. 지금 이 위치에서는 상당한 보수적인 분양가입니다. 만약에 제시하는 분양가가 2,300, 2,500을 제시하고 그 분양가를 받아야만 여러분들이 분담금을 내지 않는 구조라면 맞는 얘기입니다. 그죠? 지금 현재 분양 부산 시장은 2,200에서 최고 2,300인데 2,500을 분양을 해야 수익을 가져가고 메이저 시공사가 온다면 2,500 분양을 할 수 있다고 저희가 제안을 한다면 그것도 불안정한 제안입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2,030만 원을 기준을 해도 여러분들에게 분담금 발생을 하지 않는데 그 안전성을 가지고 2,200, 2,300을 도전하는 거하고 2,030만 원이 불안하다고 얘기하는 거 다른 시공사가 왔을 때는 2,030만 원 불안하다는 얘기는 틀린 얘기입니다. 2,030만 원에서 동원이 제시했을 경우에는 동원 이상 되는 브랜드가 왔을 경우에는 이 정도 분양가는 다 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앞에를 되돌아보면 뒤에로 딱 맞춰지는 퍼즐입니다. 누가 나만 2,030 팔 수 있냐? 그거는 아닙니다. 더 좋은 조건을 가져온 사람들은 더 많은 분양가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양가를 현재 분양가를 가지고 다른 시공사가 왔을 때 불안정한 분양가를 조성할 수 있다는 얘기는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신규 사업을 원하는 시공사는 처음 제안과는 다르게 시일의 흐름에 따라 제안 내용 변경이 가능하므로 보수적으로 판단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당연히 조건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가 계약이라는 것은 우리 조건을 정확하게 예시하고 낮은 공사비에 많은 것을 요구하면 맞습니다. 우리가 550만 원 공사비를 줄 수가 없는 상태에서 그 많은 조건을 요구하게 되면 추후에라도 분쟁이 발생하고 계속 공사를 중지하거나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만 충분한 공사비를 지급을 하고 지불 조건이 좋다면 변경이 가능할까요? 그렇게 되면 대한민국의 메이저 시공사가 공사하는 것들은 다 서야 되고 아파트를 지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다른 큰 현장과 큰 만세대, 2만 세대를 줘도 분쟁이 왜 없을까요? 처음 약속대로 해서 공사를 하고 진행되는 현장이 더 많을까요? 대부분 분쟁이 일어나는 현장들은요, 처음에 제시했던 분양가 그리고 최초에 제시했던 공사비가 맞지 않아서 불협화음이 생기는 겁니다. 왜? 시공사는 계속 돈이 더 들어가고 물가가 올라가는데 공사비는 한정돼 있고 분양가는 해놓기 때문에 이익은 발생할 수 없는데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충분한 공사비와 보수적인 분양가가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수준까지 있다면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할까요? 발생을 할까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한쪽을 폄하하기 위한 얘기지 시장성에 보고 객관적인 판단을 가진 것이라면
이거를 보수적으로 판단할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익이 되면 됐지 마이너스 되진 않는다고 봅니다. 그 마지막 질문입니다. 산호의 경우 도급계약이 아닌 지분제의 계약이므로 단수 도급계약과 상이한 점이 있어 계약 해지하는 데 문제점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조합원들이 계신데요. 단순 도급제나 확정 지분제나 똑같습니다. 계약은 내용적인 측면이 다를 뿐이지 계약은 계약인데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달라지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확정 지분제는 그냥 정상 방식의 확정 지분제고요. 도급제는 돈을 공사비나 주는 게 도급제고 특별한 사항이 없고요. 특히나 여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상당히 아이러니했던 것이 뭐냐면 확정 지분제 같은 경우는 조합 사업비를 다 전부 시공사 부담해야 되는 겁니다. 그죠? 근데 지금 현재 산호 같은 경우는 입찰 보증금 20억 받고 운영비 받고 했는데 엔지니어 선정해서 건축 심의 받는 비용들을 다 조합 입찰 보증금으로 사용을 했더라고요. 그죠? 그거는 시공사가 돈을 쓴 걸까요? 아니면 조합이 쓴 걸까요? 조합이 쓴 겁니다. 돈 빌려다가. 네. 확정 지분제 역할을 한 게 없어요. 현재까지는. 안 그렇습니까? 틀린 얘기 아니잖아요. 확정 지분제라는 거는 우리가 다 책임지고 여러분들한테 어떠한 빚도 남기지 않고 다 자기들 하겠다고 한 건데 현재 한번 보자고요. 입찰 보증금 20억 받아서 그 조합 운영비 당연히 조합 운영비 써야 되겠죠. 근데 사업 시행을 받기 위한 건축 심의 비용이나 그 관련된 비용은 뭐로 사용했습니까? 입찰 보증금으로 사용을 한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시공사가 쓴 게 아니라 2차 보증금 20억을 받는 순간 그 20억은 누구의 돈입니까? 조합의 돈입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확정 지분제 한 게 없어요. 단지 했다면 우리가 친구 안 하나 심리도 세대에서 늘어나는 거 있잖아요. 추가부지 매입해준 거. 이거는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이거에 대한 대가는 충분히 동원도 조합원 자격을 취득을 했고 부상을 받는다면 부상을 받고 아파트 분양을 받으면 분양을 받아서 그만한 이익을 가져갈 수 있는 구조가 되고요. 그만큼 인센티브로 공사비를 더 받아갈 수 있는 구조를 가져갔기 때문에 시공사 입장에서 스스로 좋아진 거지 조합에서 손실 끼친 건 아닙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업 지연 큰일 난다. 이거는 설득이 안 되고요. 제가 질의응답 가기 전에 온라인 통해서도 보시고 오늘 조합 임원 이사분 두 분 오셨는데 이사분도 계시지만 저희는 이사님하고 악의적인 감정도 없고요. 단지 객관적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한 가지 부탁을 드린다 그러면 관리처분 인가가 나고 사업 신고가 통과가 되면 확정이 되는 겁니다. 동원이 제시한 추가 부담은 1,630만 원, 1,650만 원 약으로 하겠습니다. 이게 금액 다 부담하셔야 되고요. 개발이익 여러분들한테 개발이익 재건축 환수금 납부하는 거 원래는 정확히 따지면 지분자라면 그 환수금도 다 종원이 내야 되는 돈이에요. 확정 지분자라는 얘기는 크게 포섭을 하게 되면 조합원들한테는 제공한 분담금과 아파트 분양대금 이외에는 조합원들한테 어떤 것도 요구하면 안 되는 겁니다.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확정 지분자 아닙니까? 네. 네. 그거는 뒤에 얘기하시고요. 저희한테 주면 다른 거 드릴 테니까 그때 끝나고 말씀을 하세요. 저희가 아시는 확정 지분자라는 얘기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확정 지분자의 상식은 그죠?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화를 내시는 건 뒤에 내시고요. 예, 발언권 드리겠습니다. 발언권 드릴 테니까 그때 얘기하시면 되고요. 저희는 조합원 눈높이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조합원 눈높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네. 아니, 조합원님들 싸우지 마세요. 발언권 다 드릴 테니까 자기 하실 말씀은 충분히 하시는 게 맞고요. 이거는 누가 어떻게 강요하는 거 아닙니다. 제 얘기가 틀리면 제 얘기를 듣고 판단하시고 선택은 다 여러분들이 하시는 겁니다. 저희가 강요를 하는 거 아닙니다. 저희가 말씀드리는 거는 전문가의 눈높이에서 맞춰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조합원들이 지금 체감하고 있는 느낌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화내지 마시고요.
제가 조합원들 만났을 때 조합원들이 저한테 물어봤던 게 확정 지분제라는 거는 우리는 이렇게 알고 있는데 우리가 돈을 내는 것도 하지만 왜 나머지 비용들까지 다 조합에서 계산할 때는 조합에서 부담을 주고 이익을 가져갈 때는 나누지 않고 이익을 다 시공사가 가져가느냐. 이거 내가 알고 있는 확정 지분제가 아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이해하셨습니까? 누구를 욕하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조합원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아닙니까? 네, 그 높이를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런 것들을 집행부가 정확하게 조합원들한테 설명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모르면. 왜 이런 게 발생을 하고 왜 동원이 가져가는 돈이 정당하게 가져갈 수 있는 돈이고 우리는 이것밖에 가져올 수 없는지를 시공사가 얘기하는 것만 듣지 마시고 조합에 돈 있잖아 2천만 원 줘서 전문기관 타당하다고 보고해서 이게 맞는지 조합원들을 공개하고 조합원을 설득하는 게 맞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야 조합원들이 이해를 하고 집행부를 따라가고 시공사를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추상에만 던져놓고 누가 그 추상에 보고 전문가가 아닌 이상 이게 정당한 돈일까? 제가 장담한 건데 부모님 제시한 10% 제시한 추산액의 10%는 줄일 수 있습니다. 부모님 관계자가 있어도 저하고 있는 자리에 계산기 두드려도 10%는 줄일 수 있습니다. 시대대로 따진다면. 왜 그 말씀 한번 해보시죠. 관계자가 계시다면. 충분히 10% 이상 줄일 수 있습니다. 얘기 안 하잖아요. 네. 그죠? 나중에 하는 아니까 얘기 그거 드릴게요. 네, 드린다니까. 그렇기 때문에 조합원들끼리 싸우지 마시고. 아니 그거는 지공사 설명자분이 하신 말. 아니 이거는 저희가 주관한 자리니까 저희 얘기 들으시고요. 발언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발의자가 대표를 해서 저한테 위임을 해줬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는 제가 주인공이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발의자들이 요구한 거에 답변하는 거고 설명하는 자리입니다. 그거를 조합에서 설명회 하실 때 저희가 영상은 봤지만 발의자가 얘기하는 거 다 잘리시고 얘기 못하게 하셨던 거 다 영상에 남아 있습니다. 이런 거 가지고 얘기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내 생각은 나와 생각이 다르고 그걸 다르다고 코도하고 설득하려고 하지 마시고 저희가 얘기한 것처럼 조합원들이 원하는 거 있으면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아주 간단한 얘기입니다. 그런 것을 조합원들이 얘기하고 그런 발의자의 마음을 대신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조합원들이 이런 심정이고 이런 마음이다라는 것을 집행부도 오셨기 때문에 알아주시라는 겁니다. 네. 저희도 이제 할 말을 다 했고요. 일단은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네, 천천히 하겠습니다. 마이크 좀 하나 갖다 주세요. 네, 죄송합니다. 저는 이동 403호 장책이 지금 조합 임원으로 있는 쌍림이사 장책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지금 오세진 진발이자님 안 계셔서 다 여러분들께 또 감사드리고 예. 사실 질문할 게 너무 많아가지고 저는 질문을 간단한 요 기간에 대해서만 벌써 말씀을 드리고 처음에 학점 지분제를 하게 된 그 계기를 처음부터 제가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처음에 2019년 2018년 12월 때 장립총을 할 때 좀 나와주시겠어요? 들고? 안 됐습니다. 에어컨이 안 맞아요. 에어컨이 안 들어가지고. 그래갖고 학생지분제를 할 때 저희들이 조합원들이 정부 원에서 그런 학생지분제를 드립니다. 왜? 1대1을 주면은 조합원들이 무조건 하겠다. 이래가지고 저희들이 학생지분제를 하게 되고요.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지금 아까 설명하신 분에 조합 임원이 해임되면은 누가 일을 하느냐, 그거는 일할 분은 다 있겠지. 근데 기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면은 그 선생님께서 2개월에서 3개월 걸린다 하시는데 그거는 사실은 모든 것을 시공사나 조합에 다 인정할 경우에는 선생님 말씀대로 맞습니다. 2개월, 3개월이면 끝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공사나 조합에서 우리가 알았다 그래 알았다 나갈게 이래 나가면은 그게 되는데 사실은 대인근이 또 하면은 최소한 6개월에서 8개월 걸린다는 걸 좀 참고해 주시고 예. 그 다음에 아까 시공사 계획을 얘기했을 때 저는 기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공사를 계약 해지했을 경우에
이학벌이라든지 이런 게 예를 들어서 뭐 1심에서 제가 알기로는 3심까지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시공사가 어떤 물론 발의자의 비대위에서 어떤 조건을 해가지고 시공사하고 합의를 보고 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시공사가 부정적으로 받아들이고 법정으로 갔을 때는 제가 알기로는 1심, 2심, 3심까지 가는 줄 알고 있습니다. 최소한 그 정상적인 법정 요건만 각체도 2년 정도 걸립니다. 자, 그 다음에 시공사 계약하고 그 다음에 집행부 승인하는 거가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그 다음에 아까 재건축 초과 이 부분은 저희들도 한국원가연구원에서 다 의뢰를 받아가지고 했습니다. 초과 이 관수제는 저희들 아파트가 처음에 시작할 때 2억 6,700 정도 있습니다. 지금 아파트가 그래가지고 6억대니까 그에 대한 초과 초과 안수금을 내라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분명히 법적으로 조합원이 내게 되어 있는 겁니다. 아까 선생님이 말씀하실 때 사업 시공자 확정지구 들었으니까 시공자가 되어야 된다는데 그거는 분명히 틀리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 또 다른 분이 질문할 게 있으니까 저에 대한 답변을 좀 말씀해 주시고 다른 분이 더 말씀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네. 답변을 해야 제가 질문을 드리죠. 좀만 기다려주세요. 이 토론장은요, 이렇게 조합 임원님이나 이상도 같은 조합원이죠, 그죠? 감정싸움 하지 마시고요. 이런 자리를 통해서 조합원님 임원이 알고 있는 것과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과 상충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어떤 질문을 하던 기분 나쁘게 듣지 마시고 다 조합원들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사님도 감사하신 거고 다른 질문, 저희의 설명회를 싫어하시는 분들도 다 조합원들이기 때문에 이런 감정 없이 누구나 충분한 아는 기회가 되는 설명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확정지분되는 조합원의 원에서 시작을 했다. 당연히 맞습니다. 이사님 당연히 맞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시작은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결론은 이사님 말씀대로라면 우리가 처민으로 태어나면 죽을 때까지 처민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나라에 대해 약속했으면. 변화가 된다면 조합의 이익이 발생하고 조합의 이익을 더 극대화시킬 수 있다면 이거를 조합이 스스로 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나중에 다시 네네네. 아니 그러니까 제 질문을 간단한 질문해 주세요. 답변해 주세요. 그러니까 질문을 받으면요 답변할 수 있는 걸 충분히 들으시고 거기에 대한 반론을 하는 게 토론입니다. 내가 듣고 싶은 얘기만 듣는 게 토론이 아니라는 겁니다. 시장이 변했습니다. 그죠? 처음과 시장이 변했어요. 시장이 변하면 그 시장 항상 같이 있어야 됩니까? 아닙니다. 스스로 법도 바뀌는 거고 서로 이익이 있으면 변화를 가져가는 게 사회고 자본주의입니다. 그럼 자본주의를 스스로 포기하는 겁니다. 내 스스로의 권리를 포기하는 건데 그 권리를 포기하겠습니까? 그건 조합원들의 선택이 맡기는 게 맞는 거고요. 또 한 번은 아까 해임을 말씀하셨잖아요. 3개월에서 8개월 걸리신다고요? 저희가 정상적인 청구에서 해임이 된다면 법원에서 직무정지까지 떨어지는 경우는 한 달이면 다 끝납니다. 그러면 한 달 이후에 소집해서 3개월이면 다 끝납니다. 그거는 우리가 정상적인 총회가 아닌 조합이 제시한 총회 절차를 무시하고 총회의 절차가 잘못돼서 총회 효력 정지가 인용이 된다면 그 얘기는 맞는 얘기입니다. 본합 판결까지 가야 되니까. 그렇지만 저희 총회가 절차대로 진행이 되고 정당하게 해임이 되고 그런다면 이사님이 인정하는 3개월 충분히 가능합니다. 또 다른 한 가지, 시공사가 계약을 하게 되면 1심, 2심, 3심, 3년 걸린다. 그것은 시공사가 제시한 소송이 법원에 인용됐을 때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인용됐을 때만 3년이 걸리는 거지 시공사가 제시한 가처분 금지가 인용되지 않으면 민사적인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사업 시행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사회자님은 지금 좋은 방법으로 하시면 아까 인용이 되면 단계가 아까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그게 인용이 돼서 법원에서 같이 인용됐을 때는 결국 1심, 2심, 3심까지 가면 네 맞습니다. 잠시만요. 그거는 네,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거는 서로 상대적인 문제니까. 그러니까 잠시만요. 제가 인용되지 않는 방법을 아까 말씀을 드렸죠. 인용되는 현장들은 이래서 인용이 되고요. 인용되지 않는 현장은 이렇게 해서 인용이 되지 않습니다.
인용되지 않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만한 얘기가 아니라 이사님도 아시는 다른 시공사에 내가 이런 절차를 통해서 시공사 계약을 해지를 하는데 인정 가능성이 있습니까? 한번 여쭤보십시오. 제가 뻔뻔하고 묻고 싶습니다. 네. 아, 네, 맞습니다. 그거는 조합장 이사님의 말이 정답이라도 할 수 없고요. 제 얘기도 틀린 얘기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는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 조합에서는 확정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저희는 이것을 피하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이 피하는 방법을 활용한다면 더불어서 시공사가 우리를 막을 수 없는데 인사적인 거는 10년이 걸려도 상관없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사님 말씀 틀리다는 게 아닙니다. 이사님은 확정적으로 무조건 진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절차와 정확하게 손배에 대한 부분만 확정 짓고 진행한다면 인용될 가능성이 10%도 안 됩니다. 그 판결은 판사라는 거고요. 네, 맞습니다. 네, 아니 제가 지리권 드릴게요. 지리권 드릴게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자기 기준에서 유리한 입장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조합들, 우리가 소송을 할 경우에는 사람을 죽이지 않았다고 확정을 하는데 모든 사람을 죽였다고 하십시오. 그건 판사가 확정 짓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내 스스로가 죽이지 않았기 때문에 언젠가 무죄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 기간이 길다는 아니, 그러니까 제 말씀을 들어보세요. 우리가 충분히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무조건 안 된다는 거 해서 포기하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일단, 그러니까 지리 시간 드릴게요. 네네. 발언권은 안 드리지 않습니까? 발언권 충분히 드립니다. 네네. 아니, 이사님, 여기는 이사님은 손님이시고요. 질의에 대한 것만 있으니까 진행은 저희한테 맡겨주세요. 네. 저희 조합원들, 이거는 항상 보면, 저희가 이런 설명 많이 다니면 꼭 국회에 청문회하는 것 같아요. 내가 할 때는 되고, 남이 할 때는 안 되는 것처럼 막 하지 마십시오. 아닙니다. 제가 발언권 다 드린다고 그랬잖아요. 발언권 안 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발언자가 이해했으니까 마무리하자고 하는데 계속 나오잖아. 이거는 저희가 우리 발언자도 중요하지만요. 저희 여기 초청하신 조합원 해임 발의했던 조합원들 이걸 원하는 조합원들한테 충분한 인지를 시켜주는 것도 저희 역할입니다. 네, 맞습니까? 네네, 잠시만요. 발언도 아까 마이크 좀 주세요. 아니 했어요. 여기 아니 아니었어요. 제가 몇 가지 있는데요. 제가 상도범이고 이채령입니다. 제가 몇 가지 있는데 제일 지금 노안 볼륨이 너무 작고 사회자님 볼륨이 너무 크십니다. 마이크 바꿔주세요. 마이크 박치세요. 해보세요. 이거 마이크 잘 안 돼요. 마이크 조금 더 가까이 해주세요. 앞으로 네, 가까이 해서. 앞에 대보기. 네, 가까이. 제가 제일 중요한 거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네네. 아까 어디에서 나오셨다고 하셨는데 사실 잘 안 들렸거든요. 네네. 한 번만 다시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희 소정이요? 예, 네. 저희 좀 크게 말씀해 주시죠. 저희 회사는 주식회사 정 DNC입니다. DNC. 네네. 지고요. 네. 저희 서울 업체고요. 여기 있어요. 네네네. 네, 그러면 네. PM사입니까? 네, PM사. 그러면 정확한 정의를 PM사에서 어떤 업무를 하는지 우리 조합원께 좀 알려주세요. 사실 네네. 조합은 모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PM사라는 여러 가지 역할이 있습니다. 저희가 주로 하는 것은 조합이 구성되기 이전에 조합을 자문하는 역할과 그리고 조합이 정기업체가 해산되거나 조합 임원이 없어서 행정적인 부분이 부재일 경우에 저희가 전문적으로 그 조합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데까지 지원해서 업무를 하는 경우도 많고요. 그리고 저희가 주로 하는 게 총회 기획 업무도 진행하고 있고, 그리고 지역특조합, 업무대행사, 행정능력사, 그리고 일반 시행, 리모델링의 PM사, 업무대행사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비업체하고는 다른 겁니까? 정비업체는 저희가 아닙니다. 저희가 정비업체 라이센스가 없기 때문에 정비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요, 제가 아까 우리 임원들이 해임이 됐을 때 이제 법무대행에서 법률적인 자문에서 구해가지고 우리 업무대행자를 구해가지고 쓴다는 그거보다 여기 보니까 PM사가 업무대행을 한다고 되어 있어요.
맞죠? 업무 대행을 이제 판결로서 받으면 시간이 좀 걸리니까, 그리고 피임사가 이제 행정 업무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좀 더 이렇게 이 재건축 개발 현장에서 대부분이 그 업무 대행을 판결로서 받는 경우가 많잖아요. 왜냐하면 피해사는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여러 가지 업무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종의 이 재건축, 재개발, 지주까지 하신다는데 영업도 하시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우리가 우리 조합원이 보기에는 좀 더 믿음직스럽고 좀 더 우리 조합원을 위해서 일할 수가 있겠나? 이 생각도 사실은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보통 판례를 받아가지고 이제 판결을 받아가지고 업무를 대신할 수 있는 분을 구하는데요. 그것도 아까 3주 만에 구한다고 하셨어요. 아니, 3주. 제가 아니요, 제가 하나하나 따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아니, 잠깐만요. 여쭤봅니다. 3주 안에 구할 수 있다. 3주요? 예, 3주 안에. 제가 3주간이 여기 제가 여기 촬영되고 있습니다. 업무 제가 좀 홍보를 했는데요. 너무나도 네네. 떨어진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일단 첫 번째 제가 메모만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피임사가 업무 대행을 하는 게 피임사가 영업도 하기 때문에 조금 믿음직스럽지 않다. 위험하다. 예, 위험하다. 그럼 하나씩 질문 그다음에 두 번째는 두 번째. 제가 좀 흥분을 해서 좀 그런데 네, 천천히 물좀 한번 드세요. 물한컵 드시고. 예,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 판결을 받아가지고 업무를 대신할 수 있는 사람 구하는 게 3주 만에 구할 수 있다 이렇게 하셨어요. 만약에 그게 아니면 그런데 이제 PM이 하는 게 더 낫다는 식으로 아까 그 약간 제가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또 거기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3주 만에 제가 이제 경험을 좀 했어요. 3주 만에 절대 아닙니다. 네네, 말씀해 주세요. 그 다음에 정확하게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제가 왜 흥분을 하냐면요. 이 조합에서 맨 처음에 집행부와 시공사가 거짓이라는 게 있어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맨 첫 번째 장이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거 거짓이라고 그러면 우리 조합은 진짜 거짓으로 믿어요. 근데 이거는요. 지역 인센티브 이거는 20년, 그러니까 작년, 20년 언제부터 이게 지금 우리 적용이 다시 되는 걸로 됐습니다. 우리가 이거 만들어질 때는 예. 9년 그때는 지역 인센티브 근데 우리는 적용 안 받았습니다. 적용 안 받은 거 알고 있고요. 몇 번이나 우리가 조합에 질문을 했고 적용을 안 받은 걸 알고 있고요. 근데 여기는 지금 거짓말대고 적용을 받은 거를 안 받은 거를 받은 양을 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 지금 말씀을 하시려면요. 이게 영상도 가야 돼 돌아가고 여기 정말 중요한 건데 피해자 입장으로 말씀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목숨을 걸고 이거 우리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여기 온 건데 PM에 좀 더 유리하게 말씀하면 진짜 안 됩니다. 이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다 이거 거짓말이 아닙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은 네, 이것도 말씀해 주시고요. 이것도 말씀해 주시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 다 말씀해 주세요. 네. 그리고 예. 천천히 하세요. 그리고 시장이 항상 변한다고 말씀하셨죠. 맞습니다. 시장은 항상 변합니다. 우리가 처음에 이 소규모 재건축이 적용이 됐을 때 너무나 고마웠고 그 이전에 몇 번이 엎어졌기 때문에요. 그래서 시장이 변했습니다. 그래서 소규모 재건축으로 확정지분제 그때는 누구도 잘 들어오지 않으려고 했기 때문에 확정지분에 너무 감사했어요. 근데 시장이 변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분양가가 2천만 원 지금 아까 얼마 보수적인 분양가를 말씀하셨지요. 당연히 시장은 변하고 분양가는 올라갈 수 있지요. 그러면 그 반대로 좋은 면만 보면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부동산 시장이 앞으로 계속 발전하고 좋을 거라는 확증이 있습니까? 우리가 19년도에 할 때는 아무도 안 들어오려고 했던 그 부동산이 죽쓰는 시기였어요. 그러면 지금 3년 만에 이렇게 변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앞으로 3년에는 이 분양가 골든 타임을 우리가 기다려가지고 안 기다리고 이 금액이 온다고는 보장도 없고요. 골든 타임을 기다리다 보면 전부 다 그게 소득 이자 아닙니까? 이자. 우리가 이자를 다 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익금만큼 이자를 다 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는 좋아하는 이유는요. 이게 지금 확정지분제는 이자를 우리가 내지 않잖아요. 이런 거 설명을 다 해주셔야 돼요. 좋은 면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다 치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주 비용에 대해서는 지금 이주 비용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 안 하셨는데요.
우리 이주비용 지금 부산에 집회가 지금 묶여 있어가지고요. 1가구부터 이주비용이 안 나오지 않습니까? 대출이 안 되는데 이 부분까지도 우리는 다 대출해주고 그 다음에 이자도 다 해준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곧 100억이 됩니다. 지금 70억이 넘어가요. 원금과 이자가. 이런 부분도 건드리지 않으셨고 다 좋은 것만 말씀하셨어요. 제가 지금 간단하게 적었는데 네. 예. 네, 이해 끝. 더 있습니까 질문? 잠깐만요. 아니요, 제가 이제 아니, 질문을 어머니 조금만 기다려요. 질문 다 하시면요. 조합원들 대신에 질문을 해드려야지 네, 맞습니다. 선택을 하실 때 정확하게 하십니다. 네. 그냥 피해서 말만 듣고 하면 우리가 선택에 오류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악역을 맡았을 때 나쁘게 말하죠. 답변하지 마시고 질문만. 예. 그러면 지금 제가 간단하게 몇 개만 말씀드린 거를 일단 먼저 그 설명을 드릴게요. 질문이 너무 많으면 우리 흥분하셨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조합원님들 여성으로 하시는 거 좋습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영업을 통해서 업무 대행사가 피행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요. 저희 현장은 저희가 정비업을 시켜도 안 합니다. 이 현장은. 왜? 저희가 하는 일에 돈이 안 됩니다. 저희 회사가 기본적으로 받는 용역비가 최소 20억에서 30억입니다. 여기 정비업체가 받아가는 돈은 지금 남아있는 거 빼면 5억도 안 될 겁니다. 저희는요, 제가 후원장담합니다. 저희 이 현장 해달라고 사정에도 안 하니까 그거 걱정하지 마시고요. 영업 일도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을 때 저희가 하는 역할은 행정 업무를 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얘기하는 피행사의 역할은 집행부가 해임되고 새로운 집행부가 구성이 되고 그 집행부가 업무를 개시할 때까지의 공백을 메꾸는 일이지 저희가 조합 사업을 흔들고 사업을 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조합 사업은 정비업체를 선정을 해야 되고요. 아까 우리 조합원님 말씀하신 대로 정비업체 계약은 조합원 5분의 1 발의를 통해서 계약을 해지하고 입찰 공고를 통해서 조건을 받아서 그 입찰 공고를 통해서 그 정비업체를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정비업체를 가지고 영업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이 일을 하고 있으면 저는 도정법 위반으로 벌금 또는 구속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 일을 하면서 그런 행위를 하지 않기 때문에요. 어머니 그런 오해 하지 마시고요. 저희는 해임자 발의에서 정확하게 진단을 요구했고 우리 현장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잡아달라고 해서 일을 한 것 뿐이지 저희가 이 현장에서 일을 하기 위해서 어떤 행위를 한 거 아니라는 것만 정확히 알아두셨으면 되고요. 저희 회사가 1년에 매출 30억 정도 하는데요. 저희가 소규모 재건축의 정비사업이든 정비업 관련된 일을 하는 게 있으면 언제든 저한테 얘기하시고 제가 선고대자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고요. 또 하나는 아까도 얘기했을 때 업무대행사 말씀을 오해를 하신 거고요. 영상 나중에 틀어보고 보십시오. 저희가 임원이 해임되고 나면 법원에서 새로운 직무대행을 선정하는데 2주에서 3주가 걸린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제가 하는 게 아니라 피행사가 하는 게 아니고요. 피행사는 실질적으로 정비업체를 선정하려면요. 입찰 공고 통해 최소 2달 정도 걸립니다. 제가 6월 3일날 정비업체 경경총회를 진행하는데 5월 18일 대의원 총회하고 6월 3일 총회를 합니다. 입찰 공고까지 2달 걸렸습니다. 정비업체 선정하는데. 그 정비업체 없을 때는 저희 같은 피행사가 총회를 대신해서 그 업체를 선정하는까지의 일만 도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시고요. 저희가 직무대행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영상에 다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내 말 틀린 거 아니죠? 제 말이. 직무대행 선정하는데 2주가 걸린다고 했던 거지 정비업체 선정하는데 2주 걸린다는 얘기는 아니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네. 2주가 확실합니까? 2주에서 3주 정도 걸립니다. 법원에서 법원에서 지정해 줍니다. 네. 아니 이건 앉으세요. 질의할 때만 얘기하세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시장은 변한다고 그랬어요. 시장은 변한다. 지금 2020만 원인데 이거보다 더 떨어질 수 있다. 이거는요, 어머니, 이거는 우리 현재 가치를요 너무 평가절 하시는 거고요. 부산 시내에 어디 부동산을 가든 어디 다녀도요 이 동네 아파트 2020만 원까지 이하로 떨어진다는 거 믿습니까? 안 믿습니다. 시장의 변화는 보수적으로 볼 때는 허브라는 데는 한국주택보증공사에서 보증을 해줘야만 그 분양가로 분양할 수 있는 겁니다. 네.
저는 설명을 드렸고요. 잠시만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아까 거기에 판단은 조합원들이 하는 거 저희가 한다는 말씀 안 했습니다. 저희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거를 가지고 조합원들이 스스로 판단하는 거라고 얘기를 했지 제가 이렇게 하라고 말씀드린 거 아닙니다. 이런 경우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또 하나는 제가 질의를 했잖아요. 답변을 다 듣고 손을 드셔야 그 순서가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많이 올라오셨으니까 물 드시고 템포 좀 내려주세요. 그리고 다음은 이주비용 있잖아요. 이주비용은 아직 시공사의 이주비용에 대한 보증이나 지급 방법은요, 시공사가 정하는 겁니다. 대부분 사업성이 좋은 현장 같은 경우는 시공사가 무이자를 사업비, 다른 현장 제가 하는 그 가이드하는 현장들은 시공사에서 뭐 5,000원 무이자, 2,000원 무이자 이런 식으로 이주비를 보조해주거나 사업비를 줍니다. 이것은 언제 바뀌냐면 지금 대출이자 시공사가 다 부담한다. 누가 들으면요 조합원들이 시공사 대변인인 줄 알아요. 시공사가 그만큼 이익을 많이 가져가니까 이자를 내도 당당하지 왜 시공사가 이자 가져가니까 조합원들이 걱정하고 그렇게 따지면 조합원들한테 호실나고 조합원이 이익을 못 가져오는 건 누가 대변을 해줍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거는 질문이 잘못된 거예요. 그거는 어머니께서 시공사를 대변하는 역할밖에 안 됩니다. 조합원들을 이해하려면 그리고 아까 얘기하셨던 얘기했던 개발 이익에 대한 부분도 아까 잠깐 말씀을 확정지원제 개발 방식은 조합에서 부담하는 거라고 말씀을 했었는데 그게 누락됐었는데 당연히 그거는 조합에서 부과를 하죠. 왜? 조합의 재산이니까. 제가 누차 말씀드리잖아요. 조합원들한테는 이런 설명을 해주고 이런 거를 해주고 조합원들은 누구나 눈높이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확정 지분제라면 다 해주는 거로 알아요. 그리고 시공사 피할 때 다 해준다고 하지 않았나요? 그리고 추산하고 관리 처분제 되니까 이거는 조합원들이 내야 되는 돈이고 이거는 우리가 가져가야 되는 돈이고 이건 이만큼 비용이 들어가는 비용이라고 설명을 해서 관리 처분제나 결정이 나는 거지 그런 과정 속에 지금은 그런 모든 것들이 표출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이런 부분이 잘못됐고 이런 부분이 부족하고 이런 부분이 발생하니 우리도 몰랐던 건데 옛날에는 당연히 시장성 없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소규모 재건축 동원이 제시한 458만 원에 연면적 늘리자 옛날 건축으로 따진다고 그러면 1,000억이 안 돼요. 그리고 450만 원에 대학교 공사할 때 아무 없어요. 동원밖에. 그때는 가능했지만 지금은 상황이 바뀌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예요. 그거의 판단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시장의 변화가 이렇게 돼 있고 현재는 동원에서 550만 원까지 받아가도 되고 분양을 2,030만 원까지 할 수 있고 이런 구조에서 역사를 해보면 동원이 제시한 추산액을 역사를 하면 조합원들이 부담해야 될 1,630만 원 그걸 안 내도 되는 구조가 나와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동원 관계자가 있으면 계산기 두드려 놓고 관계자 앉혀놓고 의뢰하면 누군가に만 원이 나온다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사업비를 10% 이상 줄일 수 있습니다. 저희가 가봅니까? 그거는 시공사를 대변하는 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런 것들을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조합 이사님 나오셨잖아요. 이사님한테 요구하세요. 우리가 조합원에 돈을 걷어줄 테니 동원이 제시한 추산액이 이게 정확히 시장성이 맞는지 동원이 가져가야 되는 돈이 올린 정비가 맞는 건지 진짜 동원이 얼마나 벌어가고 우리가 이만큼 받아보니 당연한 건지 사업 타당성 의뢰하면 전문기관 증권사나 금융사에서 발급을 해줍니다. 그럼 요구하세요. 그걸 받아보고 난 다음에 조합원들 설득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방적으로 그쪽까지 맞다고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다른 분 한 번 더. 아까 저 뒤에 분. 저거 이러면 하고 아니, 저라고는 한 사람이 다 하면 안 되잖아요. 저분도 다른 분 있으면. 안녕하세요. 노동 103호 부장입니다. 많은 분들 앞에서 얘기하려 하니까 좀 떨리는데 제가 다 확정된 건 없는 것 같습니다. 말씀하시는 거 보면 그냥 우리 재산이 가치를 높게 생각해서 얘기해라고 생각해라고 하시는 것 같은데 일단 확정된 건 없지만 제가 이게 다 확정됐다고 생각하고 가정해보고 좀 저는 생각해봤습니다. 근데 저희가 지금 사실 동원하고 계약된 게 이주비고 옵션이고 포차 다 떼고 간단하게 생각해보면 우리 9평 34평 기준에
한 6천 몇백만 원 우리 내평 부담하는 것 같더라고요. 맞죠? 그 대충 그거 7천만 원 잡고 거기서 또 2천만 원 입주축하고 주니까 빼면 5천만 원 우리 내는데 그러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금 우리 한 5천만 원 정도 지금 나오는 것 같습니까? 그 병원이 내주니까 결과적으로 새 아파트에 제가 5천만 원 주고 34평 들어간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게 뭐 맞다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아니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선생님께서 아까 전에 말씀하신 게 우리 그 2,300만 원 얘기하셨는데 진짜 그게 허가해서 일반 분양 그걸 허용할지 저는 의문입니다. 우리 부산에 제일 지금 비싸게 일반 분양 나온 게 온천 영양 포레스티지 1,959만 원인가 나왔습니다. 예, 근데 지금 양정이 2,400만 원 분양하면 34평에 7억 8,200만 원입니다. 거기다가 로얄층 되면 한 8억 정도 봐야 됩니다. 양정이 8억에 일반 분양을 한다? 그게 나라에서 허용해주겠지? 저는 진짜 궁금합니다. 그건 좋습니다. 좀 현실적으로 받아들여서 한 2천만 원에 지금 분양한다 치면은 동원과 조건이 똑같이 될 수 있다. 그러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금은 이제 도급지니까 우리 조합원이 내야 됩니다. 그럼 5천만 원 내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러면 지금 동원 계약하고 일본하고 시간 들이고 뭐 소송 걱정, 금리 걱정, 자재값 인상 걱정, 인건비 걱정 모든 걱정을 떠나는 상태에서 바꿨는데 동원하고 조건은 똑같다. 만약에 2천만 원에 허가해서 분양이 되면 이런 상황입니다. 제 생각은. 근데 브랜드 피가 1억 5천이라고 하셨는데 그것도 좀 어머니입니다. 저기 센텀 동원비스타 보면 그 바로 옆에 있는 센텀폴에 또 샵하고 가격 똑같습니다. 입지가 중요한 거지. 그냥 완전 무슨 우리 산업 바로 옆에 있는 한 동짜리 그런 아파트야 당연히 브랜드가 중요하겠지만 동원 정도 올라오면 제가 볼 때는 입지가 뭐 중요하다고 봅니다. 괜히 시간만 들여가지고 똑같은 조건으로 만약에 되면 그때는 뭐 저희 조합원 시간은 재산이 아닙니까? 저는 참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냥 뭐 질문이라기보다는 의견인데 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네네. 박수 한번 쳐주세요. 충분히 이해하는 것 같은데 조금 잠깐 헷갈리시는데 제가 2,300만 원이라고 한 거는요. 향후의 시장성 변화의 골동탑 이후에 발생할 수 있다는 추측적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타진한 거고 제가 말씀드린 모든 기준은 2,030만 원 동원이 제시한 그 기준으로 계속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지금 얘기하시는데 동원에서 상공동에 2천만 원, 추가 2천만 원 주시죠? 그 2천만 원이 제가 알기로는 철거 부산물 뭐 해가지고 정리해서 주는 돈입니다. 이건 사업비에 주는 돈이 아니라 철거로 발생한 돈에서 주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그 확정 추가이익 환수 금액 있죠? 그 금액을 제가 역산할 때 말씀드리면 80억을 조합이 부담하고 난 이후에 계산을 하는 거지 별도로 추가 환수금까지 별도로 해놓고 분담금을 추가 분담금이 없다고 말씀을 안 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계산을 할 때는요 추가 환수 이익을 80억 정도 예상을 한 겁니다. 거기에 공사비 550, 2,030만 원 기준을 해서 조합원들이 추가 부담금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린 거기 때문에 조합원이 생각하시는 5천만 원, 7천만 원 싸게 들어간다? 아무 해당 사항 없는 겁니다. 2천만 원 부담금을 주는 거는 요즘 트렌드입니다. 시공사들이 하도 철거해서 남겨먹는다고 하니까 부산을 팔아서 남는다 여러분 주겠습니다. 던져주는 돈이고요. 또 한 가지 옵션, 풀 옵션 다 해도요. 업체 맡기면 에어컨까지 다 처음이면 기준 씁니다. 요즘 LG 패키지 상품 나오죠? 그냥 꺾어듯이 던져주는 겁니다. 또 하나 5천만 원 추가 이익 개별로 하면 5천만 원 부과된다고요? 그것까지 포함해서 한 겁니다. 그리고 정확히 알아주셔야 할 게 왜 자꾸 제가 아쉬운 점은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한테 제 의견을 듣고 조합 의견을 듣고 선명한 판단을 하시라는 얘기예요. 제가 정답은 아니고 제가 신이 아닙니다. 저도 추정력 가지고 이런 추정력이 나왔기 때문에 너무 황당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근데 이 조합원들은 왜 우리 재산을 폄하해야 되고 왜 우리 가치를 내리고 왜 우리 당연히 이거 받으면 안 되고 왜 우리는 이거 하면 안 돼? 이런 것들에 왜 갇혀있는지 이해를 못하겠다는 겁니다. 할 때 하시더라도 정당하게 우리가 왜 이 돈을 주고 왜 우리가 이런 대가를 받는지 이런 거를 집행부를 통해서 정당하게 요구하고 그 돈 2천만 원 하면요 여러분들 걸어봐야 얼마 안 거두면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제안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집행부도 아주 간단합니다. 싸울 일도 없어요. 그걸 가지고 정확하게 중간에서 역할할 수 있는 금융기관, 공시기관이 발행한 사업 타당성 보고서를 보고 조합원들이 동원이 제시하고 집행부가 제시한 게 맞다면 박수 쳐주고 고생하고 박수 쳐주고 거기 따라가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왜 계속 얘기하는 거 추상적으로 얘기하고 조합의 얘기, 시공사 얘기 이 얘기에만 쫓아다니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조합 얘기도 틀린 것도 아닐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 얘기가 정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길을 열어보시고 시야 함께 넓게 보신 다음에 한 번 넘어가면 되돌릴 수 없고 이 총회는 도전법이나 소규모 재건축에는 반드시 조합원들의 권익을 위해서 5분의 1을 다리면 안 할 못할 게 없습니다. 언제든지 우리가 공사 중에서도 5분의 1 다리가 되면 모든 행위를 바꿀 수 있습니다. 총회에서. 단지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뭐냐면 그런 행위를 많이 하면 할수록 그 시기를 놓치면 우리가 아플 때 가벼운 증상이 있을 때 치료를 해야지 시간이 나서 많이 아프면 내 몸에 스크래치도 많이 남고 회복도 느리고 돈도 2배로 들어가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선택을 하실 때는 그 병이 생길 거를 겁내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빨리 선택을 하실 거면 조합이나 관계자분들은 빨리 발의자를 설득하셔서 조합이 정당하는 것들을 증명하고 전체 조합원이 하나가 돼야 사업이 빨리 가는 거지. 지금 만약에 발의자가 소개를 못해서 조합 집행부가 총회에서 간다고 사업이 쓴다는 안 쓴다는 보장 없습니다. 안 쓴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이건 누가 해서 진행하다가 불만이 생기면 5분의 1 발의하면 언제든지 이 총회를 통해서 행위에 대한 걸 다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지금이 내가 봤을 때는 산호와 양정에도 좋은 타이밍이라는 얘기입니다. 시공사가 추산액이 안 나오고 관리처분 계획이 안 나왔을 때는 어느 누구도 얼마가 나올지 예측을 못하는 거잖아요. 이런 금액이 나왔을 때 정확하게 우리가 받을 거와 줄 거와 계산을 한 번 더 정확하게 해본 다음에 후회 없는 선택을 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누구 편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현명한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지 제가 하는 거 아닙니다. 한 번 더 오늘 간담회를 통해서 영상을 통해 보시는 조합원들도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시고 어느 길이 조합이 바른 길로 가는 길이고 우리 재산을 지키고 우리가 가져야 진정한 갑이 누구인가? 진정한 갑이 누구인가? 지금 여기 양정의 진정한 갑은 누굽니까? 조합원입니다. 모든 걸 조합원들이 결정하고 조합원이 원하는 방향대로 가야만 그 뒤에도 분쟁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은 몰라. 추사랑이 나와서 먹고 이게 맞겠지. 이런 거를 하기 때문에 이런 불만을 조합에서는 빨리 조합원들한테 해소를 시켜드리고 조합원들이 이걸 근거로 정확히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가져서 현명한 선택을 통해서 사업이 빨리 원만하게 진행됐으면 바람입니다. 네. 이동 1.2기호의 송영구입니다. 지금 보니까 하시는 게 주입식 교육 계속 하시는데요. 동일한 말씀 계속 하시고요. 질문 외에 답변을 너무 많이 하세요. 주입식 교육이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들을 부분을 일부를 전문자분이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간략하게 제가 다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바로 말씀 질문에 지역 차이에 따른 그러니까 메이저급에 대한 인센티브 이런 것처럼 얘기를 답변을 안 하셨죠? 안 하셨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시고요. 두 번째, 2030년 아까 국민이 말씀하셨어요.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받을 수 있다 했고요. 그 결정은 허브에서 하는 것이지 이 자리에서 받을 수 있다고 답변하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질문 받고 대답하세요. 예,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 공사비를 부산 지역에 480만 원대는 든다고 하셨는데 실질적인 예를 좀 들어주십시오. 어느 집이 480만 원대 최근에 되는지 최근 실적을 좀 말씀해 자료를 놓고 말씀하시는 게 좋겠고요. 그 다음 네 번째, 확정지 문제를 안 하는 이유, 메이저급에서 확정지 문제를 하지 못하는 이유를 좀 아시는 바대로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왜 확정지 문제를 안 하는지
그 다음에 이자값을 하는 데 있어 시공사 때문에 아까 죄송합니다. 이만은 일단 제외하고요. 지금 저희들한테 계속 우리 내부적인 카톡이 올 때 시공사와 지금 이 업체가 정해진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그 오늘 제가 여기 탐구한 거는 시공사에서 와가지고 사업 설명이라는 문자 왔어요. 어느 시공사가 와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자기 의견을 전달하는 줄 알았는데 그 부분이 아닌 걸로 보이고요. 제가 지금 오늘 와서 여기까지는 지금 안 하려고 했습니다만 부패 우리 카톡 단체 카톡의 동글 보면은 사업 방식 비교가 있습니다. 확정지 문제와 도급제 비교. 이게 주 목적인 것 같아요. 결론은 임원을 해임하고 다가게 갈 부분은 도급제로 가겠다는 게 주 목적입니다. 그러면 이 표에 의하면 확정지 문제와 도급제 표 정확하게 작성되어 있습니다. 정확합니다. 제가 인정합니다. 대신에 비고라는 말 다 안 맞습니다. 비고라는 수익 부분만 반영되어 있습니다. 비용이 어떻게 되는지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자, 일반 분양 가격이 올라간다는 얘기는 신용 그에 따른 사업 원가가 사업비가 올라가기 때문에 일반 분양가가 올라가는 거예요. 일반 분양가를 먼저 결정하고 사업비를 책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사업비를 먼저 책정하고 일반 분양가가 결정되는 거예요. 합정지 문제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보면 이익만 얘기해놨어요. 사업의 이익은 조합에 기속되고 손실로 조합에 기속된다는 얘기는 아직 한마디도 안 나왔어요. 그렇죠? 현재 시점으로 보면은 분양가 올라간 거 맞습니다. 그런데 현재 상황으로 보면 또 분양가가 계속 올라간다고 하면 누구도 장담 못해요. 대신에 금융비용은 엄청나게 올라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3% 하던 그 페이퍼 대금자율이 지금 4.6% 5%까지 갑니다. 금융비용 1% 0.5%, 그러면 실제 비용은 올라가는데 12% 올라갑니다. 예, 0.5%가 0.5%가 아니에요. 실제 부담은 11% 이상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이 사업비로 다 반영되기 때문에 지금 확정지, 아까 내가 질문 드려가지고 확정지 문제에 대입이 안 하는 이유를 말씀을 해달라고 했는데 그 내용이 다 포함된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 이 부분에 전혀 말씀이 없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네네. 예, 이 자문에서까지 질문 마치겠습니다. 네, 박수 한번 주세요. 첫 번째 아까 빠졌던 첫 번째, 둘째, 셋째 인센티브 조합 사업 부지 메인 이 부분은요. 저희가 그 만든 자료는 아니고요. 조합 발사 대표 쪽에서 조합원들이 5천이라고 말씀 안 하셔야죠. 네? P 2억 5천이 붙는다는 말씀 안 아니 지금 제 말씀 들어보세요. 인센티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센티브. 지역 인센티브예요. 네네네.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얘기하시면 저도 안 되잖아요, 그죠? 지역 인센티브를 받았다고 해서 여기 조합원님 중에 그런 얘기를 듣고 저한테 상담하실 때 얘기했던 분들도 계시고요. 이 조합에서 안 할 수 있겠죠. 시공사가 했던 누구한테 했겠죠. 그런 얘기를 들어서 저하고 같이 있는 자리에서 중무관한테 전화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가 나온 거고요. 허위 사실은 아니고요. 조합에서 얘기를 안 했을 뿐이지 이런 얘기가 시공사를 통해 어디 나왔기 때문에 조합원들이 민원회로 직결이 돼서 이게 사실적으로 확인하려고 저희가 관계 주무관에 확인을 해서 아니다라고 해서 이 부분이 막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저희 뜻이 아니라는 거 알고 계시고요. 저희가 아까 주입식 구입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고 어디 시공사에 영업하는 사업 설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니까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계속 세 분이 공동적으로 질의하는 거는 저는 아까 말씀드린 시공사 동원에서 대변인으로 나오신 줄 알았습니다. 이 얘기는 아니 이분이 하신 거랑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얘기하지 마세요. 예. 그 대신 제가 얘기하는 것은 시공사를 편들고 시공 조건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조합이 갖고 있는 현실을 아시고 그 현실을 이런 게 있으니까 조합에 정당하게 요구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주입식이 아니라. 그러니까 말씀을 하셔도요. 그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제가 이 취지는 이런 정보가 있으니 제가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조합에 이런 방법이 있으니 정당하게 얘기하시는 부분을 조합원들을 서류로서 공정성이 있는 기관에 의뢰해서 그 서류 만드는데 돈도 많이 안 들어가고 기간 돈도 안 들어가니까
그런 거를 조합원을 설득을 하시라는 얘기예요. 가르치는 최선생이 나왔기 때문에. 나오지 않을 때는 안 되지만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정도는 조합원들한테 해줘야 되지 않겠다는 거예요. 불만 있는 조합원들한테는.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학점지 문제. 최근 공사가 이런 현장을 가져와 보라. 제가 시공사는 아니고요. 저희가 하는 게 정부에 피행을 하다 보니까 시공사들이 그 입찰 가격을 예측하는, 제고하는 그런 시공단가를 많이 접해있기 때문에 평균 도급수준이 22 정도 되는 회사들은요, 평균 실행공사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실행공사비가 480만 원 정도 다 합니다. 제가 의견서 받아다 드리겠습니다. 끝대는, 동업끝대는 회사에 480이 이 정도 공사를 할 수 있는지 제가 의견서 받아다 드릴게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네. 부산 시내 최근에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거는, 네, 그 말씀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양해 구하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시공사가 아니기 때문에 최근에 시공과를 할 수 없지만 이 정도 추산액으로 평균 수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시공사들이 이거는 조합에서 증명해주면 돼요. 정당하다고, 550이 정당하다고. 왜 저한테 욕을 하십니까? 조합에 욕을 하세요. 550이 정당하고 왜 480에 처음에 제가 공사를 못하고 이 공사가 타당한지를 조합에서 조합원들 설득을 하시라는 얘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시장에서 이루어지는 통상 거래에 대한 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네, 통상 거래되는 거기 때문에 그냥 조합에 물어봐라. 당연하죠. 여기에 조합원을 대변하고 이런 거를 답변할 아니 잠깐만요. 이런 의견을 우리가 대화를 하고 이런 것들을 결정하고 통보하고 확정짓는 건 어디서 하죠? 조합 집행부에서 하는 거예요.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저희는 이런 시장성이 있고 이런 얘기니까 조합원들한테 정보를 주고 그런 정보를 조합에 정당하게 요구하시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왜 화를 내십니까? 우리 정부가 잘못됐다고요. 아니 그러니까 그거를 잘못된 정보를 이사십니까? 조합 임원이십니까? 잠깐만 이사십니까? 잠깐만요. 아니 제가 먼저 질문했잖아요. 임원이십니까? 예, 대답했습니다. 기라고. 임원이시면 조합원들이 뜨시니까 조합원들이 제가 하는 건 아닙니다. 조합원들이 의뢰를 하시면 집행부가 거기에 답변하시면 됩니다. 했는데 네. 거기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걸 똑같은 물건을 놓고 이거 400원 한다 했는데 아니, 내가 500원 한다면 400원 믿겠습니까? 500원 믿겠습니까? 400원 믿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은 똑같은 물건을 네, 알겠습니다. 지금 말하시는 분은 400원 하고 나는 500원을 했어요. 실적이 500원. 그러니까 제가 저한테 질문하신 거니까 안 믿는다. 그러니까 제가 질문하실 거니까 거기에 설득은 조합 집행부에서 조합원들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저의 일은 제가 아는 상식을 듣고자 싶어서 하서 오는 거지. 인정합니다. 네, 더 이상 얘기하지 마십시오. 여기는 저희한테 듣고 싶어서 설명을 발휘해서 요구를 한 거고 여기는 저한테 듣는 얘기지 조합 입장을 대변하는 입장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 자제해주세요. 그게 룰입니다. 조금만 저희가 왜 임원들이고 시공사 관계자가 정비업체 입장을 허용했냐면 이런 것을 같이 들으시라고 얘기한 거지 제가 오셔서 발언하고 조합을 대변하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 설명이 자꾸 지금 아니 그러니까 그만하세요. 아니 이 얘기를 듣기 싫으면 나가시면 되잖아요. 이 얘기를 듣기 싫으면 나가시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계세요. 길을 여시고요. 길을 여시고 들어보세요. 왜? 아니 그러니까 방향이 틀리면 조합에서 정당하게 공문 통해서 오늘 설명해 봤더니 황모식이가 하는 얘기가 이거 다 틀리더라. 정확하게 얘기하세요. 오늘은 조합원들이 다른 정보도 한번 들어보고 이런 것도 있구나 하는 확인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왜 조합에서 왜 거꾸로 조합에서 설득하는 거 아닙니다. 이렇게 그리고 확정지급제를 하지 않는 이유는 사업성이 없기 때문에 안 합니다. 사업성이 없는 현장은 안 합니다. 확정지급제는. 그래서 제가 아까 전자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전자에 그만하세요. 제가 답변하는데 자꾸 왜 얘기가 흥분하시면 조합으로 똑같습니다. 우리 오늘 설명이 들어왔어요. 네. 싸우지 마시고요. 싸우지 마시고. 아니 그러면 한 번 더 저기요. 한 번 더 그러면 퇴장을 하셔야 됩니다. 네, 퇴장을 요구하겠습니다. 한 번 더 하시면 퇴장을 요구하겠습니다.
네. 아니고 나고 정확히 안 되겠네. 네, 이런 것도 근데 이사님 이사님이면 조합원을 존경하고 7등 조건만 받아들이셔도 사를 내시면 안 돼요. 한마디 해도 받아들여야 됩니까? 이거는 조합원들이 봉사하는 짓이잖아요. 그리고 이 자리는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 자리는 조합 임원에 대한 불신 때문에 이런 발의가 돼서 발의 처음부터 저희가 초대를 했어요. 원래 실례가 아닌데 올 수 있으면 오시라고 했던 이유로 조합원들이 왜 발의를 했는지 한번 들어보시라는 얘기지 대변하시라고 얘기 오신 거 아니에요. 왜 조합원들이 책임들고 조합원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들어보시라는 얘기예요. 이사님. 충분히 답변 주세요. 네. 학점 지문제는 돈이 안 되기 때문에 안 하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학점 지문제 하는 데는 전자에 안 들으실 것 같아요. 학점 지문제는 판매 분양가가 낮고 판매 수익이 적고 시공사가 단순 공사비로 딸 수 있고 이후에 자산 가치를 입주 후에 가치를 평가해서 사업성이 없는 현장들을 대부분 학점 지문제를 합니다. 이거는 대한민국 건축 관례입니다. 그거 제가 그 비교표가 나와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왜 바뀌었냐? 왜 바뀌었냐? 시장의 변화 때문에 바뀐 겁니다. 사업성 좋아지고요. 이거 통틀어 아시잖아요. 사업성 좋아졌죠. 분양가 올라갔죠. 그러니까 공사비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메이저 시공사가 시공할 수 있는 조건이 됐기 때문에 관심이 있어 하니까 말씀을 드리는 것도 같이 올라갔으니 옛날에 저번에 제시했던 금액보다 더 많이 받을 수 있고 그만큼 이익이 발생하니 그 이익을 조합원들한테 돌려달라는 게 뭐가 잘못된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돌려달라는 얘기가 잘못된 얘기 아니잖아요. 네. 조합원들한테 돌려달라는데 이사님이 왜 돌려줄 거 없고 왜 시공사가 가져가는 게 당연하다는 식으로 얘기하시면 조합원들이 신뢰를 안 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안 하고요. 비교 방식에서는 경비, 손실 당연히 거기 보시면 학점 지금 도급제를 하게 되면 손실은 조합원들이 손실이 발생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비교표에. 당연히 이 비고라는 이익은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손실 대비 이만큼 이익이 더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부연 설명을 해드린 겁니다. 그리고 금융비가 계속 늘어난다. 금융비가 지금 금융비 뭐 늘어났습니까? 금융비가? 시공사 대여금 이자? 우리가 사업 진행했습니까? 이 집이 가져왔습니까? TP를 가져왔습니까? 아니 어떤 이자가 늘어나고 어떤 금융비가 늘어난다고 말씀하시는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 금융비는 시공이 확정이 되고 착공이 들어가고 여러분들 이 집이 수령하는 방식에 따라 또 공사비를 조달하는 방식에 따라 그때 금리가 확정이 돼서 그때 집행된 이 이후부터 이자가 발생하는 겁니다. 지금 발생하는 이자는 유일무이하게 대여금 받은 돈하고 거기에서 발생하는 이자 외에는 이자가 있습니까? 한번 얘기해 보세요. 말씀드릴까요? 네, 얘기해 보세요. 사업비 결정할 때 발생 후 이자를 계산합니까? 발생 예상 이자를 계산합니까? 우리는 가리차가 조합 이전이기 때문에 아니요. 분양가액과 수익성을 계산할 때 지분율 그러니까 수익률을 계산할 때 회사의 사업 수익을 계산할 때 사업 계획서를 만들 때입니다. 예상된 이자를 반영합니까? 결과에 지나간 이자를 반영합니까? 예상된 이자를 반영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아니요. 지금 아직까지 모든 걸 설득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질문을 하시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질문이 이해하시니까 그게 자꾸 뭔가를 저를 설득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저를 설득하려고 하지 마시고 조합원들을 설득해 주시고 다음 기회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당연히 사업 계획에 따른 금융비 조달하고 예산을 편성하는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여기는 관리처분과 인가가 확정이 되고 모든 게 리얼로 바로 단기간 내에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발생하기도 전에 그 추산액을 가지고 이자를 산정하는데요. 이사님이 생각하는 것처럼 이자가 발생하지는 않았습니다. 그죠? 여러분 관리처분 사업시기 총이 아직 안 끝났죠, 그죠? 그리고 금융사 산정 안 했죠? 시공사가 자본 조달해서 그 사업비 투자 안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행 이자는 발생하지 않은 제가 봤을 때는 이사님은 추산액 가지고 예정가, 산출액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고요. 제가 설명드린 기준은 실행가, 실질적으로 금융을 일으키고 여러분들이 이자를 발생할 시점부터 이자가 발생하지 시공사가 우리가 사업계획서에 이자 이만큼 예정하고 이만큼 금융조달을 예정하고 있었으니까 이때부터 이자 주세요 그러면 이자 주십니까? 안 주죠?
왜 그 초산업까지 정확히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조합원님 눈높이에 맞춰서 사업 시행과 이후에 통과되면 사업 시행인데 반영되는 게 어느 게 반영됩니까?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실행이자가 반영됩니까? 예상이자가 반영됩니까? 실행이자를 발생하죠. 사업 예상으로 발생을 하죠. 실행이 될 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예상이자잖아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사님 사업 시행 총회가 아직 통과 안 됐잖아요. 안 되죠. 그러니까 이 시점을 얘기하는 거지 왜 시행과 통과된 것처럼 말씀드리면 아니 근데 그걸 갖다가 왜 아니 그러니까 얘기하지 마시고요. 앉으세요. 아니 그러니까 예산을 말씀하시는 거지 실행한 거 지금 이자가 발생한 것처럼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이자가 발생한 것처럼 말씀하신다 그런 거고 그리고 정확히 말씀드리면요. 사업 시행과 통과가 되고 관리구청 이거 한번 확정 나고 시공하고 공개합 추진이 받아야 돼요. 맞습니다. 네, 지금 저는 그 시점부터 발생을 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지금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지금은 사업 시행 계획서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아니기 때문에 금융이 발생되기 전에 여러분들의 권리를 찾으시라는 얘기예요. 돈 늘어나기 전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역적인 문제 넘어갑시다. 네. 자 그럼 또 질문이 되겠습니까? 잠시만요. 네. 일단은 말씀은 많이 하고 싶은 거 아시겠는데 그 6시부터 우리가 설명을 하고 식사로 전환되게 돼 있기 때문에 설명회는요. 저와 오늘 하신 말씀 저희가 영상을 통해서 배포를 해드릴 테니까 이 부분에 조합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셔서 반박을 하셔서 조합을 설득을 해주시고요. 영상을 보시는 오늘 오신 조합원님들 제가 짧지만 한마디 드리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모든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고 제 법은 아닙니다. 저는 이런 사례를 말씀드리고 이렇게 여러분들 재산을 찾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 뿐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현명한 선택으로 조합원의 권리를 찾으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제가 조합원이 아니지만 조합원들 존중해 주시고 조합원들 이익을 대변하는 임원진이 됐으면 바랍니다. 감사합니다.